안녕하세요, 안젤라입니다. 자, 이 내용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아서 서둘러 준비해 가져왔어요. 먼저 일어나도 혼자 책 보고 있는 아이 비결. 사실 독서의 중요성이야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저 역시도 독서가 인생을 바꿨다 라고 할 정도로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중이라 정말 문해력이나 독해력, 상상력의 측면을 다 떠나서라도 정말 독서라는 취미를 내 아이가 꼭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도성 키우기만큼이나 제가 공을 들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덕분에 지금은 정말 틈만 나면 책을 펴드는 아이가 되었는데요. 사실 아직 글자를 완벽히 떼진 못해서 혼자 줄줄 읽어나가지 못하는데도 책을 펴놓고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짧은 글자들을 읽어보며 외우거나 혹은 세이펜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독서를 매우 즐기고 있어요. 특히나 새 책을 빌려오는 날이면 자기 전까지 책을 보다가도 제발 이거 하나만 더 보고 자면 안 되냐고 조르고요. 안 된다고 하면 그 책 보고 싶어서 일찍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나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의 또 하나 장점은 혼자서 시간을 너무너무 잘 보낸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지금 엔잡러 워킹맘에 독서 모임에 운동까지 하고 있어서 늘 시간과의 전쟁인데 아이가 책만 있으면 혼자 시간을 너무나 잘 보내다 보니 집안일을 하거나 음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편하더라고요. 게다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해내는 능력이 뛰어나고요. 특히나 제 아들은 지식책 위주로만 보는 데다가 그걸 또 외울 때까지 보다 보니 바다동물이나 비행기, 탱크, 나라 등등의 여러 영역을 걸쳐 외우고 있는 지식들이 많아요. 그 덕분에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 척척 박사라고 부른대요.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이따 하민이 오면 물어보자 라고 기다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 역시도 너무 뿌듯하지만 아이도 자기 효능감과 자신감이 거의 하늘을 찌르죠. 또 그 덕분에 책을 더 열심히 보기도 하고요. 한국말이 없었을 시대에 가장 컸던 분함이야. 근데 도윤이가 하미한테 그렇게 싶어 만들 수 있냐 물어보더라. 강철과 물에 뜨는 재질과 안에 살짝 공기를 넣고 그 다음 너무 뛸 수 있으니까 살짝 물을 넣어서 헬리콥터나 비행기 같은 것도 입착륙하게 만들고 좀 더 튼튼하고 연료통도 좀 더 크게 만들고 싶어.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정말로 좋은 점이 많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독서하는 아이 장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 방법이 누구에게나 쉽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 정말 너무 좋다. 나도 꼭 해봐야지 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부디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시기를 바래요. 사실 딱 3가지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3가지가 내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니 꼭 부디 오늘부터 당장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며 그 3가지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독서가 취미인 아이를 위한 첫 번째 미션은 바로 책 읽어주기입니다. 그것도 최대한 많이, 최선을 다해 재밌게요. 여러분은 아이에게 하루에 몇 권의 책을 읽어주시나요? 또 얼마나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혹시 아이가 책을 들고 올 때마다 찌푸린 얼굴로 거절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치만 어린 아이를 키우고 계신다면 이 전제 없이 절대 아이가 책을 좋아하지 못할 거예요. 독서가 취미인 아이를 만들려면요, 반드시 아이가 책 읽는 걸 좋아하게 해야 해요. 그래야 내가 읽어주지 않아도 수시로 꺼내서 보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교직기술을 하면서 그 교육학 교수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집에서는 벌이 책 안 읽기라는 거예요. 아이가 규칙을 안 지켰을 때 책 3일 동안 안 읽기 이런 걸 벌로 주는데 아이가 막 울며 불며 매달린대요. 엄마 다신 안 그런다고. 그 아이는 그만큼 책이 좋은 거겠죠. 하루라도 안 읽는다는 게 가혹한 벌이 될 만큼.
근데 반대로 아이가 책 읽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면 몇 살까지 억지로 읽힐 수 있을까요? 아마 얼마 못 가서 아이도 우리도 포기하게 될 거예요. 왜 제일 힘든 게 하기 싫어하는 아이 억지로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읽어주세요. 최대한 많이 최선을 다해 재밌게요. 저도 본격적으로 읽어주기 시작한 건 한 7개월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품에 앉혀놓고 책을 펴든 채로 만져보게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하면서 아이가 그 시간들을 여튼 편안하고 즐겁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 아이가 말이 빨리 트였다거나 트이자마자 기하 급수적으로 늘었다던가 한글을 바로 뗐다던가 이런 효과는 전혀 없었어요. 이게 정말 소용이 있는 걸까? 느낄 만큼 길고 지루한 시간이었죠. 그럼에도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 목적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이에게 말을 빨리 하게 하거나 한글을 빨리 떼게 하기 위해 책을 읽어준 게 아니잖아요. 단지 책 읽는 건 재밌는 거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자, 독서가 취미인 아이를 위한 두 번째 미션은 바로 심심하게 하기입니다. 심심한 시간, 자극이 없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주세요. 사실 이게 제가 두 돌까지 영상 노출을 아예 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해요. 아이한테 영상보다 재미있는 게 많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중 하나가 독서였고요. 자, 만약 여러분에게 쉬는 시간이 딱 30분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네, 저는 아마 핸드폰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독서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쉬는 시간이 30분이면 그 핸드폰의 유혹을 참기란 정말 쉽지 않죠. 반면 쉬는 시간이 1시간 정도라면 30분은 핸드폰 하다가 나머지는 독서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아이들이라고 다를까요? 집에 책보다 더 재미있는 게 많다면 굳이 독서를 선택하지 않을 거고요. 또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책이 우선시 되지 않을 거예요. 특히 영상 노출을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했고 또 지금도 수시로 TV를 볼 수 있는 환경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우리도 책보단 TV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독서라는 취미를 만들어주고 싶다면 반드시 심심한 시간을 주셔야 하고 영상 노출을 최대한 줄이시거나 아니면 정확한 규칙을 통해서만 하셔야 해요. 사실 아이에게 심심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건 독서뿐만 아니라 아이의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뭘 하고 놀까 생각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뇌 발달과 행동력, 주체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다만 아이가 심심해하는 걸 견디는 과정이 우리 어른들한테도 너무 힘들죠.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역시 정확한 루틴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저희는 아이가 분리수면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먼저 일어나더라도 7시 반까지는 엄마 아빠를 깨우지 않는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또 4살쯤부터 아이가 낮잠을 안 자기 시작했는데 자던 안 자던 선택은 너의 몫이지만 대신 그 시간에 안 잔다면 혼자 노는 게 규칙입니다. 이게 어렵다면 잠자기 전 한 30-40분 정도부터를 혼자 노는 시간으로 정하는 것도 아주 좋죠. 다만 이게 가능하려면 나머지 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놀아주셔야 해요. 여태까지 엄마가 재미있게 놀아줬지? 이제부턴 혼자 노는 시간이야 라는 말이 통할 수 있도록요. 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가 혼자 노는 것도 꽤 괜찮네 라고 인식하게 되면 그 시간이 길어지고 그 횟수가 잦아져도 점점 더 잘 보내게 되고요. 또 미션 1의 과정을 통해 책 보는 건 재밌는 거다 라는 것을 학습한 아이라면 점점 더 이 시간 동안 독서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하민아, 우리나라 군사력 몇이라 그랬지? 6등. 6등? 응. 그 1위는 누구야? 1, 응. 9. 그 다음은? 중국인가 러시아일걸? 북한은 몇이라 그랬지? 25등. 독서가 취미인 아이를 위한 세 번째 미션은 독서가 얼마나 유용한지 알려주기입니다. 초반에는 조금 과장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어머, 우리 하민이가 책을 많이 읽더니 표현력이 더 좋아졌네. 책에서 봤던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요.
여기 덧붙여 저희 집에서는 책 읽기는 이렇게 유용한 것이라서 엄마 아빠도 좋아하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는데요. 우리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누구나 좀 더 똑똑한 사람,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또 뭔가를 이뤄냈을 때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그걸 책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 저절로 책과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I love you. 특히나 저는 아이한테 영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줘요. 예를 들어 아이가 우엉을 먹을 때면 이 우엉은 하민이 장 속 군인균들의 먹이라서 잘 먹으면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 더 잘 싸울 수 있지. 이런 거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엄마는 그런 걸 다 어떻게 알아?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다 책에서 봤지. 엄마는 책을 많이 읽잖아. 라고 얘기해 주니까 책에는 정말 안 나와 있는 게 없네? 라고 하더라고요. 아빠 역시 수시로 책 보고 공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이가 모방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여튼 집안 여기저기에 늘 엄마 아빠의 책이 놓여 있는 거, 그리고 그걸 수시로 들여다보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교육이 되더라고요. I love you. 근데 만약 이게 어렵다면 도서관에 자주 가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도서관에는 다 책 읽는 형아 누나들밖에 없는 데다가 은근히 보고 싶은 책들은 대출도 어렵고요. 늘 주차도 힘들어요. 덕분에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걸 아이가 느낄 수 있더라고요. 또 대출할 수 있는 권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 저희 집은 늘 이것 때문에 약간의 합의 과정을 거치는데 저도 아이도 빌리고 싶은 책이 많다 보니 약간씩은 늘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어렵게 얻는 것일수록 더 간절한 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음에는 꼭 이 책을 빌리겠어 하는 마음가짐도 갖게 되고 또 책을 고를 때도 좀 더 신중하게 고르게 되더라고요. 댓글도 많이 써주세요. 오예, 원쭈.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 똑똑한 제 구독자님들이라면 벌써 느끼셨겠죠? 독서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또 우리 가정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요. 독서라는 문화를 이미 가진 가정에서는 아이에게 그걸 가르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가정이라면 정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겠죠. 근데 만약 이 영상을 보시면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 안 하고도 책 잘 보는 애들 있던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감히 노력 없이 얻어지는 성과를 결코 기대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준비해 볼게요. 그 가정이 가진 문화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교육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학 교수님은 아이를 낳고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해 박사과정까지 준비하셨고 전 과목 A뿔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또한 남편분도 워낙 독서와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보니 방학이 시작되면 모두 원하는 책을 사다가 쌓아놓고 읽는 것이 루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의 여러분은 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어떤 문화를 만들어주고 계세요? 꼭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